예, 이렇게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의 급성장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들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기업 활동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지나친 독점으로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자가 될 거란 반론이 팽팽해서 그 쟁점들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네이버나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 너무 급격하게 사업 분야를 확대해온 건 사실이죠? 네, 네이버와 카카오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계열사는 각각 45개와 158개입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한정판 운동화 거래, 화장품 제조와 영어 회화, 카카오는 발레 파킹, 탈모 관리, 스크린 골프 같은 사업에도 진출한 상태입니다. 예. 온라인을 넘어 우리 일상생활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죠. 예, 저희가 잘 몰랐던 분야의 사업도 많군요. 그러나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하니까 선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5년 카카오가 시작한 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서비스는 무료였고 자연스레 승객과 택시기사의 이용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전체 택시기사의 80%가 가입한 상태죠. 이 같은 급성장이 가능했던 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결과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네, 역시 카카오 택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엔 무료였던 서비스가 1,000원, 2,000원으로 오르더니 최근엔 5,000원 인상안까지 나와서 논란이 됐죠. 게다가 이제는 소비자들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마땅히 다른 대안을 찾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예. 이 같은 일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진출하는 사업마다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시장을 그렇게 지배하고 나면은 기업의 논리대로 가버리거든요. 기업의 논리라는 건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예, 기업의 논리라는 게 비판적으로 들립니다만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이버와 카카오는 정부와 국민을 잇는 소통 채널이기도 한데요. 국민지원금 안내 같은 각종 대국민 알림 서비스를 하는데 이들 기업들이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해왔습니다. 결국 편리하지만 그 편리함을 무기로 소비자를 사실상 예속시켜왔다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닌데 정부나 국회에도 그동안 너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이 이전부터 급속히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듭니다. 올 게 왔다고 보셔야 되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었으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들어가기 힘든 영역까지 다 침투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충격이 오기 전에 조금씩 대비했더라면 정부나 기업, 소비자들에게 모두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